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가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당한 거리. 아무리 오래 보고 그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친구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이라고 뭔가 실수한다고 선 넘는 경우 많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가까이 지내면 이 사람한테는 좀 선 넘어가도 되는가 보다. 좀 쉽게 여기는 경우 있거든. 그래서 뭐 사생활 같은 것도 좀 많이 침해하고 이제 좀 물어보면 안 될 말도 쉽게 좀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오히려 나이 먹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보다 익히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럴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뭐 내가 어떤 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 집안 사정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이 먹으니 불편해요. 불편해. 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같은 것도 어떻게든 노출 안 되려고 많이 막거든요. 저도 사실 제 개인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맞죠? 보통 한국 사람은 친하다. 오래 알고 지냈다. 뭐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하면 이게 좋은 건 줄 아는데 나이가 차니까 아닌 것 같아. 나이가 차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 이제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서로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허물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허물 같은 것도 우리 가정사나 아니면 이제 나의 컴플렉스 뭐 어릴 때 상처받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은연중에 튀어나오거든요. 너 어릴 때 그 기억나냐? 너 어릴 때 뭐 돈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좀 주워 먹었죠. 이런 말 있잖아. 사실 이런 얘기 어릴 때야 뭐 하지만 나이 먹고 듣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그런 말이 무심결에 나와요. 무심결에 나와. 그래서 야 그게 언제적이야. 너는 언제까지 그 옛날 얘기하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옛날이잖아 옛날. 넌 별거 아닌 걸 짜증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해 이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 먹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애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일적인 얘기 말고는 안 하잖아. 오히려 사회에서 우리가 봤던 사람은 더 편해 이게. 왜냐? 일 얘기 말고는 안 하거든. 일 얘기 말고는 업무에 대한 얘기 말고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친구 같은 관계에서는 일적 엮인 게 없잖아. 그럼 사적 얘기를 많이 하고 사적 얘기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좀 불편하게 작용을 해요. 불편하게.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너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이야기.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어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상대방까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동안 알고 지낸 관계를 앞으로 유지하려면 적당한 거리, 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자주 봤다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그게 무슨 신용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알고 지낸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문화만 유독 그런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보통 오래 알고 지내면 믿어도 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신용까지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 맞고 눈탱이 맞고 배신당하는 거는 그런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벌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왜냐? 보통 한국 사람들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의심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이제 배를 눌러요. 그러면 그냥 뭐 나가가지고 누구냐 물어보고 아는 사람 아니면 문 안 열어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그냥 바로 열어주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확실히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의심도 안 하고 별로 그렇게 경계심도 안 가져.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다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배신당하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뭐 오래 알고 지낸 관계를 정리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알고 지내되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예. 오래 알고 지냈다고 괜히 막 이것저것 간섭한다거나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그 사람이 뭔가 부탁 제안하는 거를 흔쾌히 수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짜 힘들고 필요한 순간 당신이 진정 위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친구는 없습니다. 어릴 적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경험하게 되고 결국 가족이 최고란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근데 가족도 최고는 아닙니다. 가족도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봐.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친족산들이 폐지됐잖아요. 네.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게 폐지가 될까요? 사실 친족산들이가 참 거지 같은 법 중에 하나거든요. 형법이 있는 거죠. 이 뭐냐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간의 재산 문제가 벌어져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산 범죄, 강도죄와 성계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 문제는 가족 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뭐 이제 재산 같은 거 함부로 뭐 훔친다거나 뭐 이제 빼돌리고 해도 이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는 이런 조항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이제 앞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돈 빼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다? 이젠 가족도 사실 무조건적으로 믿지 못한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 민석기님도 굉장히 좀 그 고의식 하시네요. 믿을 수 있는 건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믿을 수 있는 건 나 말고는 없어요. 한국 사람은 뭔가 보면 믿으면 쉽게 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의심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회에서 의심을 안 할 게 있습니까? 무조건 믿을 게 있나요? 세상에 가면 가서 험악해지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가족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가족 간의 어떤 극단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치천 범죄가. 근데 믿을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요? 물론 가족이라는 존재가 소중하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가족을 믿지 말고 가족을 선거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라서 무조건 좋은 가족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가족 얘기나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감성이 빠집니다. 근데 가족도 가족다워야 가족관계 유지되는 겁니다. 가족같이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족이랍시고 자식 악기에 맞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세상 걷어낸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죠 여러분. 근데 가족을 믿어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약간이 못해도
살면서 중간중간에 피해줘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듬어주고 편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편 안 들어주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뭐, 의리 강조한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영웅본색이라고 있죠. 영웅본색. 거기서 있잖아요. 의리 때문에 상대방 위해 죽어주고 목숨 바치고 그런 게 영화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안 돼. 현실에서는 누가 그렇게 해, 현실에서는 내 목숨 소중한데. 사람 목숨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래요. 친구는 무조건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냥 내 어떤 소중한 추억을 같이 공유한 존재, 그겁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해도 각자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친구한테 뭔가 좀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애초에 가지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내가 누구한테 뭔가 의지하겠다. 내가 무조건 믿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요. 앞으로는 점점 사람 믿기 힘들 겁니다. 그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냥 오래 봤기 때문에 저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신뢰해도 되는 사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